안녕하세요. 로쌤의 장영환입니다. 패턴 매매를 시작한 지 이제 4강째가 되는 강의인데요. 4강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주식은 심리전이다 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패턴 매매 기법 강의를 들으시고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얻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혹시나 남의 돈을 끌어서 쓴다거나 또는 대출을 받아서 배팅을 하신다거나 하는 일이 절대로 있으셔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라고 이제 의아해하시겠지만, 그런 주식은 거의 심리전이다 라는 말을 본인들께서 다 깨달으셨듯이 남의 돈을 빌려서 매매를 하게 되면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가 선물옵션 주식 합해서 15년 동안의 경험상 제 주위에서 또는 제 고객들이, 저와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보여진 아주 솔직한 확률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오늘 4강을 시작할까 합니다. 이번 시간은 패턴 매매 기법의 4번째 시간으로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지금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옵션 미결제 약정을 이용하여 추세를 판단하는 가설해서 이렇게 쭉 배우셨는데, 이거는 옵션 미결제 약정, 즉 복권의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동반을 해서, 그리고 그 복권의 속성, 개미들이 복권을 사는 속성을 이용한 것이 바로 시장에서는 옵션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이용해서 종합주가지수의 차트와 그리고 옵션, 콜 복권과 풋 복권의 그런 배수, 여기 보시면 콜과 풋의 미결제 약정 비율이 어느 하나를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2배 이상 벌어질 때 유효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는 이제 완전 자본시장이 돼서 콜과 풋의 미결제 약정을 개념으로 어느 쪽에 더 우세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지금 힘든 시장입니다. 그러면 그런 지나간 논리를 왜 설파를 하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아직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옵션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 옵션 시장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 투자하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옵션 시장이 여러분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콜과 풋의 개미들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서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삼성전자가 상승 추세라고 했는데 콜과 삼성전자 옵션에 대한 콜과 풋의 비율을 보니까 풋에 개미들이 무지하게 몰려있더라. 그러면 그 얘기는 무엇이냐? 똑같은 논리를 적용해서 삼성전자는 개미들이 풋이라는 복권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개미의 반대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다면 삼성전자는 상승하는 쪽에 배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다 지나간 그냥 낡은 가설들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미국의 선물옵션 시장도 역시 이와 비슷한 논리가 계속해서 적용이 되고, 중국 시장 또한 기회의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베팅하지 마시고 잘 살아남으셔서 중국 시장,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투기 성향이 강한 중국 시장이 개방이 되었을 때, 그때 이러한 여러 가지 논리로 무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스나이퍼처럼 한 방 당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잘 기다렸다가 포착을 하시라고, 그런 도움이 되는 논리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추세 패턴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 그다지 어려운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술적인 분석 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기술적인 분석 툴은 또 무엇입니까? 기술적인 분석 툴은 바로 지지와 저항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심리전이다라고 제가 3번째 강의 때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은 심리전이다라는 것을 숫자의 개념으로 표현을 해서 숫자의 유용성이다. 그래서 손절을 놓을 때 그런 심리적으로 지지나 저항선이 되는 그런 지점들 역시 무슨 선으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손절 지점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를 다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 스스로 차트에서 손절, 지지와 저항선이란 부분을 꼭 찾아내야만 손절을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실전 매매, 추세 패턴 매매를 가르쳐 드리면서 항상 그 손절 지점에 대한 논의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언급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언급이 되는 기초는 무엇이냐? 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기술적 분석 툴과 그 다음에 숫자의 유용성이 합쳐져서 손절 지점을 제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네 번째 강의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MACD의 정확한 이용 방법 및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추세 패턴 매매의 가장 근간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패턴 매매는 바로 조정 국면의 기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조정 국면은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됩니까? 바로 추세가 전제가 돼야 되고, 시장에서 추세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힘입니다. 그 힘은 자연 법칙상 무슨 힘이 생성이 되었을 때 관성의 법칙을 적용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힘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그래서 여러분들은 1년짜리의 차트를 놓고 이것이 상승 추세냐 또는 하락 추세냐부터 훈련을 하는, 차트를 보고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부터 알아맞히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추세 패턴 매매 기법에서 추세랑 가장 궁합이 잘 맞는 지표는 무엇이냐? 바로 이동평균선과 MACD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저는 제가 책을 2권을 썼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럼 스토캐스틱은 어떻게 봅니까? RSI라는 기술적인 지표는 어떻게 봅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3년, 15년, 여태까지 15년 동안 내내 MACD와 이동평균선만을 연구하고 그것을 실전 매매에 응용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MACD와 이평선만 제가 15년 동안 시장에 머물면서, 지금도 그렇고 향후 시장이 제가 죽을 때까지 제가 치매가 걸리지 않는 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15년, 20년 뒤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저는 시장에서 매매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라고 장담을 하고 저희 젊은이들한테도 이러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MACD에 대해서만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만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있게 지금 이 본 강의에서 알려드리고 그 이용 방법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MACD의 올바른 이해와 이용 방법. 저도 정확한 산식은 모르지만 MACD가 무엇이죠? 이동평균선으로서 무빙 에버리지, 즉 이동평균선이 컨버전스, 모이고 디버전스, 갈라지고 하는 그러한 형태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매수와 매도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식은 저도 잘 모릅니다. 여태까지 썼지만. 그래서 MACD의 정의, 단기 이평선에서 장기 이평선을 뺀 값을 선으로 나타낸 보조지표입니다. 이동평균선 사이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추세지표입니다. 자, 추세 생성했을 때 MACD의 특성은 무엇이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ACD의 정확한 이용 방법 및 특성을 본 중에 두 번째가 상승 추세, 영선을 기준으로 MACD가 영선 위에서 형성되어 영선 아래로 잘 내려가지 않는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하락 추세, 영선을 기준으로 MACD가 영선 아래에서 형성되어 영선 위로 잘 올라가지 않는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여기는 상승과 하락 추세밖에 없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MACD와 이동평균선의 궁합은 어느 장에서 맞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추세가 있는 장에서 잘 맞아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추세가 있는 장에서 적용을 할 때 우리 바운더리 안에 들어올 확률이 높다 이거예요. 근데 MACD와 이동평균선을 추세가 없는 장에서 적용한다?
그거는 그만큼 확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정거리 150m, 200m 밖에 있는 놈을 잡기 위해서 MACD와 이동평균선을 이용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는 바로 시장에 상승의 힘이 생겼다. 그 다음에 하락의 힘이 생겼다. 힘이 생겼다는 건 관성의 법칙을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추세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MACD와 이동평균선을 갖고 대표적인 그 기술적인 추세 지표만을 갖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MACD의 올바른 이해와 이용 방법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MACD는 무엇이냐? 이제 MACD 선과 여러분이 시그널 선이라는 걸 볼 겁니다. 그 MACD 선과 시그널 선에 교차되는 부분을 매수 또는 매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GS건설 일봉을 차트로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MACD의 보조지표는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확산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대표적인 추세지표로 MACD는 단기 이평선에서 장기 이평선을 뺀 값을 선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위에는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여기 보시다시피 15, 33, 75, 151이라는 이평선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바로 이렇게 MACD라는 것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5, 25에 MACD 시그널 선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빨간 선이 MACD 선이고 이렇게 파란 선이 시그널 선입니다. 일반적으로 MACD와 시그널 선을 해석하는 지표가 무엇이냐?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MACD와 시그널 선이 이렇게 있으면 MACD 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시그널 선이 이렇게 지금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빨간 선이나 파란 선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런 교차되는 지점을 추세지표로 보는 사람들은 매수, MACD가 시그널선을 상승 돌파할 때 매수, MACD가 시그널선을 하락 돌파할 때 매도 시점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MACD를 설명하는 책은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15년 동안 MACD를 본 결과 MACD를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 여기에는 추세장이냐 아니냐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MACD는 무슨 장에 사용해야 제맛이 난다고요? 서로 궁합이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추세장에 적용을 해야 제맛이 난다. 이거.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MACD가 지금 이 GS건설이 어떻습니까? 상승 추세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도 상승 추세의 차트입니다. 자, 상승 추세 차트에서 보니까 어떤 점이 보이느냐? 이런 지점. 지금 보이는 MACD가 시그널선을 상승 교차하는 지점이 무슨 지점이라고요? 매수 지점. 이 지점이 매도. 다시 상승하는 지점이 매수. 다시 이 지점도 매수. MACD가 시그널선을 상승하는 이런 지점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매수로 이용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지점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이런 지점에 해당되는 부분의 가격 지표를 딱 보면 바로 이 지점이 위로 올라가면 어디예요? 이렇게 33일 이평선에서 지지받는 GS건설의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MACD가 시그널선을 상승 돌파할 때 매수, 매도 이런 건 이제 책에서 배운 건 잊어버리시고 MACD는 무엇이다? 이렇게 두 개의 선으로 이용되어지는데 추세가 있는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느냐? 자, 보시면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영선을 기준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LG텔레콤 차트입니다. LG텔레콤 차트를 다 보시면 영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MACD가 어떻습니까? 영선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영선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추세가 상승 일변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 부분만을 제외하고는
MACD가 영선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이것을 상승 추세 차트의 특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MACD는 거꾸로 얘기하면 차트가 상승으로 또는 하락으로 추세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영선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 추세일 때는 영선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영선 아래로, 하락 추세일 때는 영선 위로 올라오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MACD의 특성이자 패턴 3의 특성, MACD의 특성은 패턴 3의 특성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개념이냐? 여러분이 단순하게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추세가 상승으로 이렇게 유지를 할 때 이게 기준선인 영선입니다. 영선을 기준으로 추세가 상승일 때는 MACD와 시그널선이 영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없어요. 하락 추세일 때는 어떻게 된다? 거꾸로 어떻게 해요? 하락 추세일 때는 영선 위로 올라오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영선으로 내려오지 않는 특성을 이용해서 이런 지점, 여기에 해당되는 지점이 어떻습니까? 여기죠? 또 여기에 해당되는 지점이 이곳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MACD의 특성, 패턴 3의 특성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도 어떻습니까? 다 33일선에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격은 보지 않고 MACD만을 보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지점에서 계속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지점이 없다. 이 지점이 여기서 가려져 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지점에서 나는 과연 매수를 할 것인가, 매도를 할 것인가 라고 이 지점을 딱 잘라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곧 무엇이냐? 나는 이 지점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 마음을 정하자는 거예요. 자, 주식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주식은 사람이 잘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앞일은 누구나 다 어떻게 해요? 예측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LG텔레콤을 실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LG텔레콤을. 자, 실제 똑같은 LG 텔레콤 차트를 조금 전에 그 보신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까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2006년도 자, 이때입니다. 그죠? 자, MACD가 이 영선까지 왔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 시점에서 2006년 1월달 야, 내가 이걸 LG텔레콤을 어떻게 해야 되는?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고민에 쌓여 있다 이면.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우리 논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년 동안의 차트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승 추세입니까? 하락 추세입니까? 상승 추세입니다. 그죠? 1년간 차트를 보니까 우상향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차트였습니다. 자, 이런데 가격이 이렇게 빠져갖고 MACD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영선 근처까지 왔어요. 자, 앞일은 아무도 몰라요. 자, 그렇다면 기존 추세가 무엇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상승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상승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건 상승 힘이 생겼다는 것이고, 상승 쪽으로 힘이 생겼다는 건 무슨 법칙을 적용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관성의 법칙이 작용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패턴 매매 기법은 무슨 국면의 매매 기법입니까? 바로 조정 국면의 매매 기법입니다. 그 중에 MACD의 특성을 이제 여러분들은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무엇이냐?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됐을 때 어떻게 돼요? MACD는 영선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특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어떻게 된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은 요 MACD가 이제 이렇게 돌려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MACD의 특성 때문에, 관성의 법칙이 적용된 MACD의 특성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곳이 어떻게 된다? 지지가 돼서 다시 기존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확률 게임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는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믿고 내가 앞으로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로 대응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점에서 결국 무슨 법칙이 작용을 했습니까? MACD의 특성이 작용을 했어요. 그죠? 어떻게 된다? 추세가 생겼을 때 영선 근처에서 다시 영선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영선 위로 올라가는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도 반복이 됐고, 여기서도 반복이 됐고, 여기서도 반복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MACD가 영선까지 이렇게 오는 상황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됩니까?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됩니까? 그건 역시나 매수로 대응을 해야 돼요. 왜? 이 시점에서도 가격이 이렇게 빠진다고 하더라도 기존 추세가 무엇이죠? 상승입니다. 추세가 생겼기 때문에 무슨 법칙이 작용한다고요? 관성의 법칙이 작용이 됩니다. 패턴 매매 기법은 일관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무엇이 조정 국면이 생겼을 때 이 조정 국면이 패턴 1이냐, 패턴 2냐, 패턴 3이냐를 구명을 해서 그 조정 국면의 끄트머리에 관성의 법칙을 믿고 포지션을 잡아가는 그런 기법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조정 국면이 해당되고 자 여기서 당연히 그러면 패턴 매매 기법을 배우신 분들은 뭘로 대응을 해야 돼요? 매수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면 털리면 어떡하느냐? 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매수를 했다. 털리면 손절 놓고 나와야죠. 그죠? 이걸 다 맞추려고 하는 게 뭐라 그랬죠? 도둑놈 심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매매에서 MACD의 특성을 믿어서 먹었어요. 그죠? 자, 여기서도 먹었습니다. 여기서도 먹었어요. 여기서 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매매해서 세 번 먹고 한 번 털리는데 네 번째도 다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도둑놈입니까? 아니면 이때 털리면 줘야 됩니까? 다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도둑놈이고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어요.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이 매매는 주식 투자는 사람이 잘 할 수 없는 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잘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덤벼들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매매하다 보면 내가 요번에 맞춰야 되는데 틀렸어. 그러면서 경제적인 손실이 누적이 됩니다. 패턴 매매 기법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틀리는 횟수가 더 많아야 됩니다. 5번 매매해서 3번 털리고 2번 먹었을 때 계좌가 플러스가 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고 이 패턴 매매 기법 때 매매 원칙대로 매매를 했는데도 손익이 마이너스로 계속해서 깊어진다면 그런 분은 저희가 AS를 100% 해드린다고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고 그 얘기는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100% 실천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여러분들과 MACD의 특성, 즉 패턴 3에 대한 특성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다시 보죠. 슬라이드를 다시 쫙 보시면 MACD 정의를 말씀드렸고 자, 두 번째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예습을 한 무엇입니까? 추세 생성 시 MACD의 특성 이해라고 말씀드렸어요. 상승 추세
영선을 기준으로 MACD가 영선 위에서 형성되어 영선 아래로 잘 내려가지 않는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락 추세, 영선을 기준으로 MACD가 영선 아래에서 형성되어 영선 위로 잘 올라가지 않은 특성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와 같은 경우죠.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상승 추세가 생겼을 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MACD가 시그널선을 위로 교차할 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매수 여기서도 매수한다 이거.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MACD의 특성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용을 하는 것 뿐입니다. 단순하게 이용을 해서 여기서도 매수로 해서 틀리면 어떻게 해요? 손절에 털리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로쌤 홈페이지에 오셔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제가 가르친 나이 19살 고3 학력고사 본 학생들이 오히려 20년 30년 주식 투자 하셨다고 그래서 저한테 와서 똑같이 패턴 매매 기법을 배우신 분들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로쌤 홈페이지에 오시면 매매 열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보세요. 거기를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모든 필명의 반은 다 20대 초반 학생들이고 심지어는 20살짜리도 있습니다. 왜 그 친구들이 더 잘하느냐? 섣부른 정보에 접하지 않고 제가 가르친 대로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나갔고 또 제가 가르친 대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모니터를 24시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손절 걸어놓고 수업 듣고 PC방 와서 확인하고 그러고 갑니다. 근데도 수익률이 한 달에 2, 3%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친구들을 발굴을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저희 회사 자금을 줘서 매매를 시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일지를 보시고 저희 회사 플래시 선발하는 것도 보시고 저희 직원들, 제가 전부 다 가르친 직원들인데 그 직원들의 매매일지를 보시면 실제 패턴 매매 기법으로 저렇게 매매하고 있구나. 다 보시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것이 다 거기에 농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강의를 들으시면서 홈페이지에 오셔서 그런 것들을 실제 자기 눈으로 확인하시는 과정도 필요하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조금 전에 보신 상승 추세 현대건설 일봉을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기가 막힌 상승 추세입니다. 아무도 거역하지 못하겠죠. 상승 추세인데 이 현대건설 일봉 추세 상승 추세인데 MACD의 특성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제외하고 MACD의 특성이 절대적으로 들어맞아요. 어떻게 들어맞습니까? 상승 추세일 때 기준선인 영선을 기준으로 해서 영선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 제외하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매수. 여기서 매수.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죠. 요것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매수. 여기서도 매수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MACD의 특성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이런 지점에서 각기 상반된 매매 행태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추세를 믿고 거기에 따른 사람들은 제가 쓴 책에서 감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복을 받습니다 라고 성경 말씀이 있어요. 저도 가끔 성당에 다녀서 굉장히 구해성사를 많이 하지만 저는 그걸 어떻게 바꿨느냐? 제 나름대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추세를 믿으라. 그러면 내 수익률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바꿔서 제 책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즉 추세를 믿고 그 추세에 베팅을 하면 관성의 법칙, 자연 법칙을 믿고 베팅을 하면 좋은 결과가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 근데 상승 추세인데 조금 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논리에 맞지 않게 이렇게 삐죽이가 영선 아래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패턴 3을 가르쳐 드리고 패턴 2라는 똑같이 상승 추세의 논리 속에 이 구간들이 어떻게 되느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이해를 하시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MACD의 특성을 느껴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저 이외에는 없었을 겁니다. 이제 뭐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 한 2, 3년 동안 많이 있으시니까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지만 이걸 제가 발견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 차트를 어떻게 보길래? 차트를 1년치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2, 3개월치를 확대해서 놓고 한번 보세요. 이런 걸 발견해낼 수가 있는지. 절대 발견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저희가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현대건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패턴 3을 1년치를 놓고 보니까 이렇게 발견을 하지. 자, 이런 식으로 차트를 놓고 보는데 이게 패턴 3인지 뭔지 중요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추세가 뭔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시장에 힘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맨 처음 강의 시작할 때 차트를 최소한 1년치는 놓고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이유가 그겁니다.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것이고, 번거롭지만 이 현대건설 일봉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일봉을 보시면서 MACD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계기를 낳고, 그럼으로 인해서 진짜 차트는 한 1년 정도를 놓고 봐야 그 차트의 라이프 스타일, 그 기업의 라이프 스타일은 패턴, 1년치의 추세나 하락 추세를,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를 볼 수 있다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MACD 특성이 저런 면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면 이제 자꾸 저는 15년 동안 이런 특성을 보고 이런 특성을 응용해서 매매했지만 여러분들은 저로 인해서 여태까지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저로 인해서 이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많은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차트를 여러분 앞에 프린트를 해놓고 한번 그 공통점을 찾아보시라 이거예요. 제 얘기가 맞는지,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눈을 현혹해갖고 이 비디오를 팔아먹으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꼭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눈으로 확신이 서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배팅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삼성물산 일봉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현대건설 차트처럼 누가 뭐라 해도 이 부분이 없다, 아랫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뭐죠? 여지없는 상승 추세 차트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MACD를 놓고 보니까 더 여실하게 나타납니다. 여기 한 군데와 살짝 여기 한 군데를 빼놓고 어때요? 패턴 3, 3, 3, 3입니다. 그죠? 자, 이런 것을 알고 덤벼들었다면 이런 지점에서 뭘 해요?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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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를 합니다. 자, 각기 이런 지점에 해당되는 이동평균선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33일 이평선이나 75일 이평선에서 무엇이 돼? 지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기술적 분석 툴 배우기에서 직선 추세선도 지지선의 역할을 하지만 어때요? 곡선 추세선인 이평선도 무슨 역할을 합니까? 추세가 있을 때는 엄연히 이런 식으로 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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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선의 역할을 하고 여지없이 튀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매수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요 부분들이 자꾸 눈에 아른거리지만 그거는 일단은 잊어버리세요. 나중에 패턴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패턴 2라는 국면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질 테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시자 이겁니다. 동부화재 일봉입니다. 동부화재 일봉. 자, 똑같죠? 이게 동부화재인지 또 무슨 추세? 스타벅스 커피인지 지난 세 번째 강의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스타벅스 차트도 보여드렸고 애플 컴퓨터 차트도 보여드렸고 또 뭣도 보여드렸어요. 휴레패커드 차트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차트만 다를 뿐이지 차트를 해석하는 눈은 똑같다 이거예요.
미국 주식이든 중국 주식이든 우리나라 코스피 선물이든 국제 선물이든 삼성전자든 단 한 가지 원칙이 있다면 뭐죠? 유동성이 풍부해야 된다. 저는 어떤 주식 차트만 연구한다? 10,000원 이상의 일평균 거래량 10만 주 이상 차트만 차트 분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미국에 있는 주식도 거래가 허접하거나 싼 주식은 안 합니다. 10불 이하 주식은 안 해요. 자, 그렇듯이 똑같은 원칙을 갖고 이런 지점에서 어떻습니까?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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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지점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때요? 이평선이 여지없이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어떻습니까? 각기 이러한 지점에 33 계속 이평선을 지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또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뭐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패턴 3이 아닌 패턴 2라는 조정 국면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이제 패턴 3에 대해서 하나의 차트를 더 보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합주가지수 차트입니다. 종합주가지수 차트도 누가 뭐라 해도 어떻죠? 상승 추세의 차트입니다. 자, 요런 부분을 제외하고 MACD의 영역이 다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를 제외하고는 어때요? 전부 다 영선 위에 있습니다. 확연한 패턴 3의 특성, 영선 근처에 와서 이렇게 말아 올라져 가는 그런 국면은 없지만 어때요? 역시 패턴 3의 특성이 보여지는 그런 국면입니다. 또 하나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인도 봄베이 지수 차트입니다. 역시 일봉이에요. 자, 이 부분을 제외하고 여기도 어떻습니까? 패턴 3, 33일 이평선이 지지가 됩니다. 여기서 매수, 여기서 뭐요? 또 33일 이평선이 지지가 되고 매수. 어떻습니까? 영선 밑으로 내려오는 구간이 이 구간 말고는 어때요? 없어요. 인도 봄베이 지수도 마찬가지라, 니케이 225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되는 한 아주 많은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지만 강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차트를 보시고 싶으시면 저희 로쌤 홈페이지에 오시면 수없이 많은 차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를 근거로 여러분들 눈을 확신을 시켰다면 수많은 예제를 한번 보시고 거기서 공통점을 스스로 찾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MACD의 특성은 곧 패턴 3의 특성임을 감지를 하시고 오늘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조금 뒤에 다시 새로운 그 패턴 3의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